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7일 월드컵 예선 국가대표 A매치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브롤터 대 웨일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브롤터는 생각보다는 유럽 내 중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괜찮은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공격에서는 점유 자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강해서 기대를 걸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매치에서도 스코틀랜드를 상대로도 점유를 25% 이상 가져가지 못하기도 했다. 웨일스와의 매치에서도 어느 정도 유로 예선에서의 처참함을 씻어낸 수비력만 기대하는 편이 낫다. 웨일스가 몰아붙이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를 만나서 수비를 1차적으로 생각하는 전력이지만 지브롤터를 상대로 점유를 못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폴란드전에서도 결정적인 찬스가 모두 골키퍼에게 막히는 등 여전히 득점력에서의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베일 이후로는 확실하게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적다는 평이다. 웨일스가 승리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지브롤터가 공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나마 스코틀랜드를 상대로도 2골 이내로 실점률을 커버했고 웨일스도 베일 이후로는 상당히 공격에서의 한 방을 기대할 만한 선수가 적다는 점은 사실이다. 이번 경기 웨일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네팔 대 아랍에미리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네팔은 이미 탈락을 확정지은 상황이다. 사실 네팔이 2차 예선에 올라온 것도 전력보다 더 좋은 성과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에 남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네팔이 예멘전 정도를 제외하면 전반 초반부터 실점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패스나 점유를 탈취하려는 역량이 부족해 90분 내내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랍은 2차 예선을 통과했다. 아시안컵 조기 탈락으로 인해서 비판 수위가 높았지만 벤투 감독은 성과로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모습이었다. 일단 마브쿠트의 지속적인 배제도 지난 경기 3대0 승리로 여론을 잠재우는 모습이었다. 특히 전반부터 골을 넣는 능력이 상당히 돋보인다. 이번 매치에서도 아랍에미리트가 지속적으로 공 점유와 공격권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랍에미리트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네팔이 전반적으로 상위 전력을 상대로 경기 페이스를 가져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랍에미리트가 지속적으로 공격권을 가지면서 전반부터 몰아치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브쿠트의 지속적인 배제도 2차 예선에서는 문제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이번 경기 아랍에미리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팔레스타인 대 레바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전란으로 인해서 홈 경기를 쿠웨이트에서 치르고 있다. 다만 쿠웨이트에서도 호주를 상대로 0대1로 석패하는 등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에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이 철저하게 비기기 작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방글라데시나 홍콩 정도가 아니면 팔레스타인이 득점력에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었다. 레바논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 점유율이 뻥스탯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원정에서는 경기를 양껏 주도해 놓고도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특히 팔레스타인을 상대로도 3번의 매치에서 한 골만 기록하고 있고 3번 모두 비기고 말았다. 이게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레바논 입장에서는 큰 악재다. 무승부를 기대하고 있다. 철저하게 팔레스타인이 잠글 것으로 보인다. 문제라면 이 양상에서 레바논이 상대를 공략해내는 면모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팔레스타인도 비기기만 하면 2차 예선 돌파는 가능한 상태다. 결국 철저하게 팔레스타인이 비기기 작전으로 나설 것이고 레바논이 여기에 말려버리게 될 듯하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요르단 대 타지키스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요르단은 타지키스탄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편이다. 아시안컵 8강에서도 이기기는 했지만 경기력에서는 타지키스탄이 요르단을 몰아붙이는 구도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타지키스탄이 수비나 경합 능력치가 매우 좋아서 역습 성향의 요르단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졌다. 물론 타지키스탄이 공세적으로 플레이할 상황이기는 하지만 파키스탄을 제외하면 요르단이 다득점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다. 타지키스탄은 이기지 못하면 2차 예선에서 탈락하게 된다. 문제는 아시안컵에 이어서 타지키스탄의 공격력이 매우 떨어지는 중이다. 경합 상황이나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의 강점으로 강호들을 상대로 좋은 실점 통제력을 보이는 편이나 골 결정력이 고질적인 단점이다. 최근 경기에서도 레바논을 상대로 2대1로 이긴 것을 제외하면 멀티 득점 기록이 없다. 무승부를 기대하고 있다. 두 팀이 서로를 상당히 까다로워할 이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타지키스탄도 피지컬과 라인을 내린 다음의 견고함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다만 타지키스탄도 결정력이라는 최악의 단점이 있는 편이고 요르단도 기본적으로는 선수비팀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레인 대 예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레인은 현재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히려 예멘이 공격하는 것을 받아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행인 점은 아랍에미리트에게 0대2로 진 경기를 제외하면 바레인이 2차 예선에서는 실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좀 무력한 감이 없지 않지만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안정성을 상당히 잘 보여준 편이다. 예멘이 공격에 올인해야 할 상황인데 득점력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매우 뼈아프다. 그나마 아랍을 상대로 1대2로 제법 잘 내내긴 했지만 골 기록은 아랍의 자책골이었다. 물론 바레인을 만난 걸프컵 같은 매치에서 수비적으로 실점을 줄이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예멘이 필요한 것은 현재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다. 바레인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예멘이 공격에 올인할 상황인데 바레인이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그다지 수비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편이다. 오히려 이를 받아치는 것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다. 물론 바레인도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에 진출이 가능한 상태라서 초반부터 과감성을 보여주지는 않을 듯하다. 이번 경기 바레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대 캐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어떻게든 승리를 가져오는 편이다. 다만 득점력에서 시원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은 아니었다. 특히 그리스나 아일랜드 같이 수비나 압박에 능한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양상이 졌다. 특히 대용이 부상해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포인트인데 월드컵에서도 대용이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약점을 상당히 크게 드러냈던 바 있었다. 캐나다는 기복이 심한 편이다. 물론 어린 엔트리를 구성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상당히 올리는 편이라서 네덜란드의 약점인 빌드업 핵심 저격을 할 수 있는 팀이기는 하다. 다만 라린이나 데이비드가 올 시즌에는 팀에서 결정력이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나마 데이비드가 후반기에는 좀 올라온 정도지 라린은 팀에서 주전도 아니었다. 네덜란드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일단 네덜란드도 확실하게 공격력을 하위 전력 상대로 투사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나마 하위 전력을 상대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있지만 그래도 캐나다가 네덜란드의 빌드업의 핵인 대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경기력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네덜란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